앞서 국회에서 전해드린 구수봉 기자 리포트 보신 대로 오늘 역사 교과서 문제 그리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발언 이 문제가 전국의 뇌관입니다. 저희가 강승규 전 여당 의원, 전해숙 전 야당 의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고영주 이사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게 떨어졌습니다. 고영주 이사장 발언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의원님은? 좀 강하게 발언을 좀 하셨는데 그동안 노무현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급진적 그 정책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을 국가안보법을 폐지한다든지 국가보안법이요. 또 여러 가지 급진적 정책에 대해서 평생 그 공안검사 등 그 아주 보수적 입장에 있던 그 고영주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를 좀 강하게 비판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야당이 또 문재인 대표 등이 너무 이 부분에서 뭐 지나치게 뭐 해임 등 여러 가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 야당에서도 진보적인 세력에서도 진보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적인 시각에도 좀 더 강하게 보수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공산주의자였다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공산주의니 이런 이야기는 이념 논쟁은 이미 옛날에 지났습니다. 세계가 다 공산주의를 외면하고 거의 공산주의가 다 망해간 이 시점에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첫째,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를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언론을 통제했느냐를 언론 자유 지수를 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 지수가 얼마냐면 180개 국가 중에서 60위였어요. 근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언론 자유 지수가 39위였습니다. 그것이 자꾸 더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지 그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마치 이분이 했는 게 뭐냐면 박문진 이사장 하기 전에 친반 국가 인명 사전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대해서 지도층에 대한 살생부를 만든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4.3 사건 또 옛날에 이런 마치 외국의 이제 KKK단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KKK단으로 해서 그 혈통에 상반되는 유색 인종들을 그냥 살상하는 이런 섬찟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로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적행위다. 저는 이런 이적행위를 사회 지도층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표 등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특히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또 북한의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주 극한 이념을 가진 그런 정부가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어떤 기강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등이 이제 보수의 강력한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고영주 이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아주 보수의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서로 이제 어떻게 건전하게 어떤 비판과 이에 대한 정확한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공산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그 보통 관념 등을 내가 내 이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 등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을 또 야당에서도 뭐 고베스라든지 어떤 고카시라든지 이렇게 선정적으로 오히려 더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 등이 문제인 거죠. 어떤 시각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반론이 더 중요하다고. 강 의원님께서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좀 흔들 것 그런 같아서 부분 등은 그것들을 몇 가지 신뢰를 들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반론을 그런 부분 등이 옛날 이제 한미연합사를 이제 해체하려고 그랬다든지 지금 남북은 상당한 긴장이 있고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아주 침범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침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서 위협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든지 국보법을 해제하려고 했다든지 또 연방제를 또 추진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연방제 통일 부분에 이런 부분 등이 이제 고용주 이사장 등 그런 아주 강한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근데 그것만이 보수주의의 전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김무성 대표도 좀 발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온건한 보수들의 입장이지요. 네, 강 의원님도 온건한 보수 입장이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예로 드신 그 국보법 폐지 문제, 연방제 6.15 선언에 나온 그 언급된 그 부분 얘기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그때 그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연합사.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연방제라는 것도요. 미국도 연방이에요. 영국도 연방이에요. 그럼 연방이 어디 공산주의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념이 대립된 나라에서 서로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공산주의다, 용공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이분이 조금 비정상적인 게 지금 이 상임위에서도 박민식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예요. 이분까지 제재를 했어요. 그 우상호 의원이 간사인데도 용공주의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락치라든가 간첩들이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런데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이 특히 방송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방송은 항상 어디에 좌우에 편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의 생명이 공정이고 진속이고 이런 정확성인데 그 공정성에서 굉장히 우편향적으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하면 나치스라든가 그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이 지금 그런 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재 국가가 하는 행태의 그 이념을 가지시고 현재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경제 대국으로도 돼 있고 모든 게 다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그 공안 통치할 때의 사고에 매달리셔가지고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송의 그 중심에 서신 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김무성 대표께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재호 그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분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재호 의원은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러니까 그 김문수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분 말씀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10% 빼고 90%가 다 공산주의자, 용공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90%가. 자, 어쨌건 그러면 이 방송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분이 가치관이 어땠건 간에 그걸 차치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문진 이사장이 방송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요. 방송사의 어떤 MBC 방송의 어떤 이사장 역할을 하시는 건데 이분이 박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냐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 아주 강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또 MBC 방송의 여러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방송사도 공중파 방송사도 아주 강한 보수자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사도 돼 있던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박문지 고용주 이사장이 이런 시각을 어떤 상당히 그 진보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MBC가 그동안 방송에 여러 가지 편향된 시각이었느냐? 이건 그렇게 본다면 그 노무현 정부라든지 또 그 지난 야당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송사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 우리 사이가 좀 더 건전한 그 어떤 소통의 사이가 되려고 한다면 네. 좀 더 강한 비판이 있다도 그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이 아님을 또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또 그런 시각의 그 세력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걸 가지고 해임이라든지 뭐 국정 어떤 뭐 국회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더 오히려 후진적인 모습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강성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임위를 했어요. 그 2010년도에 같이 했을 때 그 당시 그 방송 3사 중에서 MBC가 신뢰도가 상당히 제일 높았어요. 2010년도에는 예. 29.7%로 해서 신뢰도 1위를 달렸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이제 그 비판을 하는 비판적인 이제 시사 프로라든가 이런 게 폐쇄되고 해임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MBC가 어느 정도냐면 5년이 지난 올해 신뢰도가 9.4% 떨어졌어요. 네. 그래 이거는 굉장히 그 경영진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이 방송을 이렇게 그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해임을 해라라고 야당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거는 좀 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 MBC의 신뢰도와 지금 신뢰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 노무현 정부 또 그 전에 김대중 정부 이런 그 야당 정부에서 방송에 상당히 그 진보 편향적인 방송 비판적 시각이 있었죠. 이런 부분 등을 바로잡는 과정이었고요. 그런 부분 그 과정에 뭐 소고기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편파 논란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는 언론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방송도 종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 채널이라든지 뉴미디어라든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너무 어떤 그 이사장이 또 어떤 그 이사진이 편향된 방송을 한다 해서 국민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보수적 시각 또는 진보적 시각의 방송을 한다면 그거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채널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제한된 공중파에 제한된 채널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강요받는 그런 미디어 보도의 어떤 아주 수용자적 입장에 강한 수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의 폭이 다행히 넓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야 대변인들을 저희가 전화로 짧게 연결해서 2분씩만 이 고영주 이사장 발언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지금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잠깐, 지금 나와 있는 강승규 전 의원께서는 온건보수라고 하시는데 자처하시는데 김 대변인께서는 온건보수입니까? 아니면 아주 원칙적인 강경보수입니까? 온건 강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저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라는 건 보통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온건보수라고 읽는데요. 예. 김 수석 대변인께서는 이 고영주 이사장 발언 그리고 그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2분 듣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우리 국회에서는 그 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더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요. 예. 오늘 이제 새누리당 최고회의에서도 열띤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숫자가 8개다, 9개다 해서 교과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양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문제는 8종 역사 교과서 중에 6종 정도의 역사 교과서는 아주 좌편향적인 획일적인 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의 그 국정화 이것은 단순히 교과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되고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바로 잡는다. 주체 사상을 미화하거나 북한의 세습 정권을 정당화하는 거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역사 공부하는 것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연구 과정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국론을 모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그 갈등을 조장시키는
지금 현행 역사 교육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상당히 그 표현에 있어서 과한 표현이 좀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아마 지난 그 과거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좌편향적인 여러 가지 사회 흐름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그다음에 특정 인물을 공산주의자 이렇게 어떤 주의자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다만 좌편향에 대한 상당한 그 경계 이런 것을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인데 전화 연결 중간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뭐 당의 입장 또 개인의 입장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김영우 대변인께서 이제 역사 교과서 바로잡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한국사 교과서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집필 편찬 수정 개편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2013년도에 문제가 되고 나니까 지금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 교과서가 특히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이 유신 시대에 된 것이고요. 우리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거민정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교과서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검정 기준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면 되는 일이지 이것이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금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지금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로 정권 홍보용 교과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더 걱정인 것은 사실 경제가 뭐 이제 성장률이 2%대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민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면서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상황이고 또 특히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가진 분을 그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박문진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는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될 때에 민생은 팽개치고 이렇게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자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이제 민생을 좀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이념적 갈등이 되고 논란이 되는 문제는 그냥 국회 그리고 교육부에 맡겨놓으시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혜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생부터 챙겨라. 지금 이 얘기할 때냐, 교과서 얘기할 때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전 의원께서 어떻게 지금 이 문제도 교과서 문제도 사실은 그 야당 정부 그러니까 진보 정부 10년 동안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역사 교과서의 어떤 그 새로운 시각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 보수 정부 입장에서 보수 시각에서 보면 왜곡 또는 너무 지나친 수정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됐다. 특히 우리 지금 현재 그 8가지 그 교과서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 45년 광복이 되고 48년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남한 정부 또 북한의 인민정부가 이렇게 들어선 어떤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 등이 여러 곳곳에서 지나치게 그 좌편향적인 또는 수정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 검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좌파, 그러니까 진보 정부 10년 동안에 역사 교과서에 저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필진 등이 다 이미 포진하고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보수적 시각에서 교학사 교과서 논쟁 등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보수적 시각에서 또는 정통적인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등에서 전교제라든지 또 진보 세력 측에서 이 부분들을 강하게 또 저지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수립된 아주 정통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완전한 정부가 남한에 수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왜곡된 시각 등이 네,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과연 검정교과 체제로 할 수 있겠느냐. 지필진 등이 다 지금 어떤 너무 진보 쪽으로 알겠습니다. 편향되어 있기 시간이 때문에 이를 다 좀 돼서요. 예. 통합하자 이런 반론 시각입니다. 듣겠습니다. 예, 혼자서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잔이 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방송도 아까 박문진의 지나친 우편향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 게 항상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뒤에서 그냥 스포트 해주는 것이 박문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맞지 않다 이야기한 거와 똑같이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원래 성자의 이야기예요. 성자 이야기 때문에 옛날에 임금들도 자기 사초를 못 보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 그 전문가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후손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만들게 놔둬야 되지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 발상이고 과거 독재국가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승규 전해숙 전 여야 의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